안녕하세요, 광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 청약은 다들 아시다시피 새 아파트를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대학생분들이나 젊은 직장인분들, 심지어 고등학생분들조차 주택 청약이라는 걸 들어는 봤는데 주택 청약을 꼭 들어야 하는 건지, 또 얼마 동안의 기간만큼 얼마의 액수만큼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청약을 이번 주제로 들고 왔고, 바로 주택 청약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주택 청약 통장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지역은행, 하나은행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은행에서 언제든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만들게 되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주택이고 또 하나는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1순위가 되는 조건과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주택부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SH 같은 곳에서 건설하거나 지원을 받아 지어지는 주택입니다. 수도권과 같이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표는 국민주택 1순위 요건에 대해 정리한 표입니다. 먼저 수도권을 보면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횟수가 12회 이상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를 줍니다. 수도권 외에도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인데 이곳은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횟수로는 24회 이상,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을 줍니다. 여기서는 세대원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1순위 자격자가 정말 많겠죠. 그래서 이 1순위 중에서도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중에서 면적이 40m²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이고, 면적이 40m² 초과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입니다. 여기서 납입 횟수를 따질 때 만 19세 이전에 납입 횟수는 24회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 17세부터 납입을 해야 가장 좋은 거겠죠. 그리고 저축 총액을 따질 때는 1회 납입할 때 최대로 인정해준 액수가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10만원씩 매달 저축한 사람이 19년 동안 20만원 매달 저축한 사람보다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만 17세부터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저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국민주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민영주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은 자이, 프로지오, 아이파크 같은 민간 건설회사에서 건설한 주택입니다. 이 표는 민영주택 1순위 요건입니다. 국민주택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에 납입 횟수를 보지 않고 가입기간만 따지게 됩니다. 또 국민주택과는 다르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도 유주택자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은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점은 예치 기준 금액 이상자이라는 것입니다. 예치 기준 금액이란 쉽게 말해 청약 통장 잔액을 말하는데, 이 예치금은 지역별, 주택, 면적별 차이가 있습니다. 이 표가 바로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입니다. 표를 보시면 서울이나 부산에서 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최소 300만원이 들어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통장에 1,500만원이 들어있다면 어딜 가든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민영주택 청약에서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00만원을 모으기 위해 매달 50만원씩 무리하게 저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청약 공모 이전에 1,500만원까지 한 번에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사는 지역이 경기도인데 서울에 135m² 초과인 주택에 청약을 넣고 싶어서 무리하게 1,500만원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예치기준 금액은 청약을 넣는 주택의 위치가 기준이 아닌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위치가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수원시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면적 135m² 초과의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고 싶으면
청약통장에 500만원만 넣어져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민영주택 역시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1순위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별개로 가점제를 도입하여 청약선발을 하게 됩니다. 가점제를 선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주택 기간, 두 번째, 부양가족수, 세 번째, 저축가입기간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따져서 점수를 매겨 합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표가 바로 가점 기준과 그 기간에 따른 점수 선정 방식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저축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고, 무주택 기간인 경우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으로 만점이고, 저축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이 만점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영주택 청약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드리자면, 주택을 분양받는 일은 요즘과 같이 주택 가격이 매우 높은 시기에 젊은 층들에게 있어 매우 어렵고 꿈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 청약입니다. 이는 국가에서도 권장을 한 사항이고, 정말 금수저가 아니라면 내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만 17세부터 10만원씩 꾸준히 저축을 추천드리지만, 민영주택인 경우 1.2점 차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지금부터 당장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을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